그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열이 중심적으로 나왔고요. 첫 번째 난이도가 좀 있는 거 중심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항이 양수면은 x축 대칭시킨 다음에 1을 더하고 음수라면 k를 더해라. 자, 첫째 항이 5였을 때 여기 보면은 최초로 1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 초항이 또 바뀌었을 때 최초로 1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 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횟수의 합이 9가 되도록 k를 정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최소화시키는 작업부터 해볼까요? 어차피 이 수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약에 5로 시작하면 양수니까 반드시 마이너스 3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상황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1로 한번 가봅시다. 바로 다이렉트 1로 가려면 이 음수인 상황에서 1로 가려면 k가 4가 되면 되겠죠. 자, k가 4가 됐다는 얘기는 3번 만에 1로 왔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만약에 k가 4라면 초항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초항이 마이너스 3일 때는 k가 4니까 음수에서 바로 1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만에 바로 1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번 두 번째 만에 얘는 세 번, 그리고 얘는 세 번, 얘는 두 번째 만에 가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K는 4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이제 K가 4가 아니에요. K가 4가 아닌 상황에서 이제 숙지는 되어 있어야죠. 양수면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2가 되고 음수라면 K만 더하면 된다. 이렇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5부터 시작할게요. 5부터 시작해서 5에서 마이너스 3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음수니까 K를 딱 더하는 순간이 되죠. 그리고 이 녀석은 1이 될 수가 없어요. K가 4가 아니니까. K가 4 아니라고 지금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양수라면 0 이상이라면 0 이상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얘가 양수인 경우에는 다시 마이너스를 매겨서 3 빼기 k 플러스 2를 하게 돼요. 음수라면 그냥 k를 단순하게 더해주면 됩니다. 현재 4번을 했어요. 4번을 했습니다. 4번 한 상태고 얘가 만약에 0 이상이라면 그러려면 k가 5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0 이상이라면 다시 부호를 달리해서 k 빼기 5 더하기 2 하는 순간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게 되면서 절대 1이 될 수 없는 1이 되지 않으면서 반복하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버려져야 돼요. 그럼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즉 k가 5보다 크다면 얘다가 k를 더하면서 5가 돼버리죠. 그럼 5가 돼버리면 여기 들어와서 쭈루룩 반복 또 쭈루룩 반복되는 거니까 이것도 버려지게 됩니다. 즉 k는 3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k가 3보다 작아야 돼요. k가 3보다 작게 되면서 이제 k를 더한 상황에서 얘가 0 이상이라면 즉 k가 2분의 3 이상이라 이거죠. 얘가 0 이상이라면 3 빼기 2k 더하기 2 그러니까 5 빼기 2k 얘가 1이든지 아니면 여기가 음수라면 다시 k를 더하는 얘가 1이든지로 우리는 경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1번 경우, 2번 경우라고 칭했고 자 1번 경우에 대해서 보면 1번 경우 현재 5번 만에 5로부터 이제 5번을 이동해서 5번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조작을 통해서 1로 왔습니다. 5번 만에. 그럼 그때 K는 2고요. K가 2라면 이제 마이너스 3으로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되나 봅시다. 마이너스 3 음수죠. 그러니까 2를 더합니다. 또 음수죠. 2를 더합니다. 3번 만에 또 왔어요. 그럼 8번에 왔으니까 9번에 왔다라는 조건에 모순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존재할 수는 있지만 조건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5번 만에 5로부터 1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때의 K가 3분의 4라는 거 알았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3이 주어진 상태에서는 음수니까 K를 더해요. 또 음수니까 K를 더합니다. 또 음수니까 K를 더했더니 4번 만에 오게 돼서 조건이 부합됐구나.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찾은 이것이 2분의 3보다 작은지를 확인해 봤었어야 돼요. 그래서 3분의 4가 2분의 3보다 작은가?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됐고 그래서 3K를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3K는 4가 된다. 뭐 어떤 항으로부터 특정한 항까지 가는 데 있어서 경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었다. 문제를 좀 바꿔본다면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5였던 경우고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5인 경우도 있고 8인 경우도 있고 9인 경우도 있었는데 9인 경우의 K를 구하라는 거였고, 문제를 바꿔서 뭐 8인 경우에 대해서 혹은 여러 가지 질문을 변형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따지는 수열 문제였다. 그래서 어떻게 답에 이르게 됐는지 그 부분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이차함수죠. 그 이차함수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뭐 이제 tn인데 잘못 썼거든요. 지금 n입니다. n, 다 n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n이에요. n. 자, 이렇게 n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수식을 딱 써놓고 보니 공차를 구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공차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차가 양수라면 처항이 플러스였을 테니 수열합은 증가만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대략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니까 n이 크면 클수록 tn은 커질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다. 절대값 때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절대값을 표현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조건이 나올 수가 없어요. n이 커지면 더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공차는 음이구나까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제 이차함수니까 자,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런데 절대값이니까 밑으로 내려온 걸 올려줬겠죠. 이차함수 특성상 같은 함수 값이 나올 거예요. 그 같은 함수 값이 나오면서 대칭축을 추론하고 그로부터 근을 생각해 달라는 얘기인데, 18번째와 19번째가 같다는 얘기는 대칭축이 18.5쯤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또 다른 거는 얘네 둘의 합인 37일 것이다. 결국 tn이 0이 되게 하는 부분은 이쪽에서 나오게 될 거고, 이쪽에서 나오게 될 거고, 이거는 결국 37 빼기 m이라는 것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37 빼기 m이라는 것을. 물론 뭐 37을 집어넣어서 여기가 0이 된다.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찾을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만약에 빨리 간다면 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 수식을 보자마자, 이 수식을 보자마자 m의 37 빼기 m이다.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도 t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바로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도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 T10이 뭔지 대입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열이 감소하는 구간을 찾아달라 이건데, 19번째부터 감소하죠. 그래서 19번째부터 감소해서 쭉 감소하다가 근이 되는 순간까지 감소할 겁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다시 쳐 올라가니까 절대값의 기호에 의해서, 그러므로 최소 최대를 표현하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차 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굳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거법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쭈루룩 나열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얘기죠. 1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4의 제곱 쭉쭉쭉 갔다고 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잘못 얘기했구나. 빼기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더하기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이 이 짝수의 제곱으로 끝난다면 2 빼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4 빼기 3 곱하기 4. 결국 뭐가 됩니까? 끝이 짝수라면 그냥 싹 더하는 형태가 돼요. 싹 더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식에서도 지금 A7이 최초의 양수라고 했는데 0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A7이면은 여긴 6이니까 짝수로 끝나는 거죠. 즉 싹 다 더하면 이렇게 다 사라지면서 A7 빼기 A1, 그냥 A7은 A1 더하기 1부터 6까지 합이 되고 그게 양수라는 얘기예요. 자, 왼쪽 경계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경계를 걸어야죠. 오른쪽 경계를 걸어야겠는데, A2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오른쪽.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범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마지막 이 지점이 어딘지가 필요한 건데, 오른쪽에 멀리가 있는 애들은 필요가 없죠. 어차피 왼쪽에 위치한 녀석이 결정타를 줄 테니까. 그러니 A2라든지 A4라든지 A6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분명히 짝수인 애들은 요 녀석들 때문에 얘 때문에 오른쪽으로 멀리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멀리가 있는 애들은 버리고
이제 얘네들 갖고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뭐가 됩니까? 첫 항에다가 3을 더한 거 넘기면 마이너스 3보다 왼쪽. 그럼 다섯 번째는 여기까지 더한 거죠. 그러면은 첫 항에다가 1, 2, 3, 4를 더하냈잖아요.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10. 자,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왼쪽으로 왔죠. 결국 이것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얘를 만족해야 된다. 오른쪽 경계가 마이너스 10 포함입니다. 왼쪽 경계는 마이너스 21. 이거를 뭐라고 하냐, 하한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래쪽 경계라고 하죠. 근데 아래쪽 경계는 포함하지 않고 오른쪽 경계는 포함하니까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되고, 그것이 정수 A1의 개수, 첫 항의 개수 11개로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는 특별한 점화식 처리를 하지 말고 그냥 대입해서 가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특별한 기술은 없어요. 지금 뭐 문제가 희미해서 제가 한번 써보면 이게 뭔가 보이니까 이랬으면 뭔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n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니까 그냥 역으로 추론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 다시 네 번째 항은 2의 3승에 A3 빼기 3 빼기 여기 4라고 썼어야 되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이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럼 A3는 2의 제곱에 A2 빼기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 A2는 2A1 2의 1승에 A1 빼기 1이니까 A2 다시 얘기할게요. A2는 2A1 빼기 1이니까 1이라서 안전하게 그냥 요거 1이라고 처리한 다음에 계산하는 것이 실수나 그런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쭉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여기 처리합시다. 그럼 여기 2죠. 2니까 2의 8승이 됩니다. 그리고 3 곱하기 3 곱하기 계산 조심하셔야 돼요. 계산 조심해야 된다죠. 여기서도 이거 이렇게 두지 마시고 처음부터 여기 A2로 넘어가기 전에 아예 사전에 빼는 게 좋습니다. 바깥으로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4승 빼기 4 이런 식으로 아예 빼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만 남기고요. 빼버려요. 바깥으로 빼버리게 되면 실수할 일이 적어지게 되죠. 실수할 일이 적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뭐라고 그랬냐면 2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게 이렇게 박스를 칠 수 있는 이 부분이 얘예요. 그리고 3 곱하기 16 빼기 4 이렇게 하는 것이 실수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2의 8승은 256이고 48 빼기 4 51을 빼게 되니까 200 얼마야? 204 이렇게 하는 것이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자, 문제에서 직선식은 3x 플러스 4y는 16n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라고 하니 이 높이를 구합시다. 높이를 구하면 높이는 x개수 y개수 제곱하는 거 일부러 3, 4 준 거는 뭐 5 나오라는 얘기죠. 원점 들어가고 16n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되니까, 그리고 그 면적을 A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2분의 1 곱하기 2, 왜 2냐면 저는 요 녀석 하나만 구해서 2배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럼 얘는 반지름은 지금 문제에서 4n으로 줬습니다. 반지름의 제곱에서 거리 제곱, 지금 5분의 16의 제곱 있죠? 그리고 높이는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거를 뭐 진짜 막 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거나 계산해서 삐그덕 하겠죠. 제곱 빼기 제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얘와 얘를 더해요. 그러면 4, 5, 20 5분의 36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5분의 4n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제곱수를 일부러 배치한 거죠. 5 나올 거고 2, 6, 12가 될 겁니다. 그리고 n 나올 거고, 그럼 5분의 12,
5분의 16의 n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시그마 an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구항이 5개랍니다. 그러면 25분의 12 곱하기 16 바깥으로 나가고 n제곱 공식 n제곱 공식은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약분할 거 약분하고 여기도 하면은 더 이상 이제 12, 16이 192.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110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2110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하면 2117이 되겠죠. 답은 분모 분자 더하라고 해서요. 2117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다음 문제는 그냥 공식대로 하면 돼요. 되게 뭐 복잡해 보이지만 91번째 항, 지금 91번 등차수열의 참 그리고 100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그러면 항수 10개죠. 항수 10개.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첫 항으로부터 공차가 90개. 첫 항, 끝항 더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얘는 첫 항에다가 99D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S10이 있죠. 얘를 왼쪽으로 넘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항수가 10개예요. 그리고 첫 항 플러스 공차가 9개. 이게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K S100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분에 여기 항수가 100개고 첫 항에 두고했다가 항수 마이너스 1D. 저 뭐 어차피 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묶고 처리할 거 처리합시다. 자, 그러면 10으로 묶고요. 그 다음에 첫 항이 하나 둘 여기 2죠. 하나 둘 4A 그리고 9D를 여기로 줘버리면 99D가 2개. 자, 오른쪽은 현재 K가 곱해졌고 자, 이걸 보니까 여기 100이 있고 2A 플러스 99D 그러면 혹시 여기서 2를 뺍시다. 2를 빼요. 2를 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딱 봤더니 2A 플러스 99D 2A 플러스 99D 아, 그럼 20과 100K가 같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K는 5분의 1이구나. 이렇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K는 5분의 1이구나. 그래서 15K는 3이다. 전체적으로 계산 중심 문제는 맞는데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주기와 최대차수를 묻고 있는데요. 어차피 평행이동과 관련된 애는 최대차수 주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sin EX를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면 돼요. 복잡할 거 없어요. sin EX를 가는데 절대값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게 아마 2분의 파이 sin EX 기준입니다. 아직 평행이동 안 했어요. sin EX의 절대값. 그럼 대충 여기가 한 2분의 파이 뜬다. 내려갈 거 다시 올려주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애가 반복될 겁니다. 절대값 sin EX라면. 저는 현재 절대값 sin EX 있고 근데 이만큼 내려간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평행이동을 했다?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그럼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텐데 여기서 뭐 이 3분의 파이가 뭐 영향이 있겠습니까? 딱히 없죠. 그러니까 최대값 바뀔 거 없어요. 마이너스 1. 최소값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저 문제에서 말하는 주기가 주기를 A라고 썼나요? 그 주기는 보시다시피 2분의 파이다. 그래서 싹 다 곱하면 뭐 파이다. 이런 정도의 가벼운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도 좀 쉬운 난이도였다고 생각됩니다.